워렌 버핏이 내 계좌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면 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새로 나온 책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출판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작하는 영상입니다. 최근에 트럼프랑 머스크가 분열을 해가지고 막 주식시장이 막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약간 지금 버전은 약간 화해를 할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막 이러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가장 직격탄을 맞은 데가 바로 테슬라 주식이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간 게 트럼프랑 친해가지고 트럼프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해서 많이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게 있는데 둘이 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 한 25%쭉 빠져버리고 다시 또 화해하나 하면서 다시 또 반등하고 이러면서 지금 370달러에서 270달러까지 내리꽂고 다시 300달러로 또 회복하고 이러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지금 국장은 어땠죠? 그동안 진짜 미운 오리 새끼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국장이 연초부터 쭉 오르다가 한번 4월에 빠지고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데 저점이 2280에서 지금 2900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예요. 2달 만에 25%가 올랐으니까 얼마나 많이 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식이라는 거 보면은 참 예측하기 힘들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주식시장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탐욕이랑 공포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빠질 때는 또 끝도 없이 빠질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테슬라가 막 다시 천슬라 간다 얘기했던 게 작년 말인데 막 쭉 또 빠지니까 이제 테슬라는 끝났다. 근데 또 다시 또 회복을 하니까 아직 안 끝났다. 이제 로보택시를 트럼프가 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탐욕과 공포는 반복된다는 거죠. 워렌 버핏 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해그스트롬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 이 워렌 버핏 이 분이 이번에 이제 은퇴를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말까지만 일을 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은퇴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계자를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어찌 보면 이제 한 시대를 풍미한 정말 위대한 투자자의 마인드를 다시 한번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투자로 돈을 잃는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격이 오르면 탐욕스럽고 자신감에 차면서 과도하게 낙관적이 된다. 그러니까 투자자라는 사람들은 천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면 탐욕스럽고 자신감에 차고 과도하게 낙관적이 된다. 자, 그리고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은 우울과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려고 한다. 이거는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빠질 때는 정말 이거 빨리 던져야 되나? 근데 또 반등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아니다. 역시 들고 있길 잘했어. 이런 마음이 막 든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가장 위험한 감정은 질투인데 다른 사람이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거를 보면은 질투심에 휩싸여 가지고 무리하게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한다. 특히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내 주식을 내가 장기로 좀 저점에 잘 샀어요. 근데 옆에 애가 막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이걸 팔고 절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올라가죠. 내 건 빠지고. 그럼 얘를 팔고 다시 얘를 사. 그러니까 계속 손해보는 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왜 할까를 보면 사실 이 질투죠. 질투심 때문에. 남이 돈을 버는데 나는 저기 참여를 못했다. 근데 내가 저걸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저 반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 때문에 질투와 공포, 탐욕 이런 게 뒤섞이면서 계속 손해를 본다. 투자의 기준이 이성이라기보다는 그냥 감성 같은 거죠. 감성적으로 그냥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겁니다. 나는 고수익 채권이 시장에서 꽃처럼 평가받는 것도 봤고 잡초처럼 취급받는 것도 봤다. 나는 그것이 잡초일 때가 더 좋았다. 이게 워렌 버핏 이분이 이제 한 얘기인데 정말 좋은 투자처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따라서 정말 좋게 보기도 하고 정말 나쁜 쓰레기로 보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여전히 좋아 보이는데 사람들은 변덕이 심하더라. 그게 결국 탐욕과 공포 그리고 질투 때문인 거죠. 이게 부동산에도 있고 뭐 비트코인에도 있잖아요. 이게 뭐 웃지 못할 짤인데 둔촌주공 아파트가 국평이 13억일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다가 둔촌주공 이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바뀌었죠. 이것도 이제 옛날 자리여서 이제 23억이 아닙니다. 이제 30억이에요, 30억. 3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지금 사러 옵니다. 더 올라갈까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2천만 원일 때는 아무도 안 샀는데 지금 비트코인 1억 5천 되니까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지금 사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가격이 오르면 좋아 보이는 건데 가격이 오르면 도대체 왜 좋아 보이는 걸까? 결국에
말한 그 탐욕 같은 거겠죠. 증권 분석이라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월스트리트도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이거를 이성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그냥 감정적인 매수 매도를 할 뿐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벤저민 그레이엄이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쓴 게 1934년인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0년이잖아요. 100년. 이 100년간 사람들은 여전히 감정적으로 사고팔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올라가니까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막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아니 뭐 3달 전, 5달 전에는 안 사던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막 살라고 막 너도 나도 막 달려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무조건 맞냐? 투자로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워렌 버핏이 다 알려줬다. 이러면서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분은 수십 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듣지 않아. 그러니까 이분만 부자가 되고 우리는 부자가 못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을 사업처럼 분석을 해라. 그러니까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회사를 마치 이제 M&A로 인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라. 이 회사가 정말 돈을 잘 벌고 운영자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지 뭐 공장이나 이런 거 잘 돌아가는지를 분석하고 회사를 인수하듯이 주식을 사라. 그리고 각 매수의 안전마진을 설정해라. 아무리 좋은 회사도 비싸게 사면은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회사가 싸질 때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야구에 비유를 했는데 야구는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으면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끝나지만 이 주식은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아도 된다. 영원히 공을 지켜보고 있다가 정말 좋은 한가운데 직구가 오면 그때 휘둘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좋은 주식을 계속 분석하고 있다가 정말 좋은 주식이 사람들이 이 꽃 같은 주식을 순식간에 야 그걸 누가 사? 이런 잡초를 누가 사? 라고 말할 때 그때가 안전마진이 생기는 거잖아요. 누구도 그걸 쳐다보지 않을 때 그때 사면은 된다. 포트폴리오를 낮은 회전율로 집중 관리를 하라. 그러니까 한번 사면은 정말 좋은 주식을 쌀 때 사면 믿고 좀 가라 라는 겁니다. 믿고 가라는 건데 사람들이 이게 조금 가다가 못 믿고 바로 팔아버리죠. 왜? 질투심 때문에. 옆에 막 저기가 가니까 빨리 갈아타요. 갈아타서 절로 가서 나도 먹어야지. 저기서 먹고 다시 돌아와도 되겠지? 라고 하다가 여기서 손해보고 저기서 손해보고. 투기적이고 감정적인 회유로부터 보호하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어려운 건데 항상 이게 주식은 막 30% 올라가는 것도 있고 막 2배 올라가는 것도 있고 막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다들 막 나쁘다고 하니 빨리 팔아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분석하고 쌀 때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심리적인 흔들림을 견뎌라. 이게 돈 버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했어요. 좋은 기업이 도대체 뭘까?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업에 투자하고 일관된 운영 역사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전망이 유리한 사업에 투자하고 경영진이 합리적인 기업에 투자하고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솔직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경영진이 제도적 관성에 저항하는지 확인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그냥 예측 가능한 좋은 기업을 쌀 때 사라.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걸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테슬라를 안 사잖아요.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워렌 버핏 이분은 테슬라를 안 삽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안 사고 BYD를 샀었어요. 그러니까 왜 BYD를 샀었을까? 라는 걸 보면은 BYD가 훨씬 더 이런 조건에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단순하고 확실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경영자가 운영하는 거를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테슬라를 사면은 더 많이 벌었을 수도 있지만 갑자기 트럼프랑 싸워가지고 급락하는 거를 이분이 맞았을 수도 있겠죠. 어차피 이분은 다른 좋은 기업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지 리스크 있는 걸 사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에게 인덱스 투자를 권장한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흥미로운 거는 다음에 한 말이다. 당신이 뭘 좀 아는 투자자라면은 너무 많이 쪼개서 사지는 마라. 내가 정말 좋은 경쟁 우위를 가진 합리적인 가격의 기업을 5개에서 10개를 찾을 수 있다면 분산 투자는 오히려 리스크가 있다. 왜? 분산 투자를 할수록 잘 모르는 기업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잘 알아보고 정말 좋은 기업을 한 5개에서 10개 정도만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업을 운영하는 회사를 쌀 때 사면 그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쪼갠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해지는 건 아니다. 근데 내가 기업을 다 모르잖아요. 아예 모르겠다. 기업 분석이 안 되면 그냥 인덱스 사라. S&P 500 사면은 그게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살기 좋은 동네를 쌀 때 사요. 그러니까 대부분 2013년, 14년에 서울의 집값이 정말 최저점일 때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결혼을 해가지고
아니면 그때 뭐 전세 살다가 뭐 전세값이 많이 올라서 화가 나서 그냥 뭐 집을 사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때가 저점이라서 샀냐? 그건 아닙니다. 대부분 그때가 저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살기 좋은 동네고 살아야 되고 우리 애가 여기서 컸으면 싶은데 그나마 좀 내가 대출 받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자. 그러니까 오히려 돈으로 생각 안 하고 집으로 생각하니까 이럴 때 사거든요. 그렇게 사서 장기 보유를 하죠. 그냥 오래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저평가 우량주를 레버리지 장기 투자한 효과가 나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거죠. 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메커니즘을 똑같이 주식에 적용하면 주식으로도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워렌 버핏이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사실 그런 거잖아요. 뭐 저도 주식 투자를 해봤지만 주식 투자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부동산처럼 진득하니 묻어두기가 힘들어요. 특히 모바일로 이 트레이딩 시스템이 생기면서 너무 어려운 거죠. 옛날에는 그래도 컴퓨터로 하면 조금 덜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뭐 눈 뜨거나 자기 전에 무조건 이걸 보게 되니 점점 더 거래량만 많아지고 거래세만 내고 이런 거죠. 수수료만 떼고. 이 워렌 버핏 이분이 어디까지 해줬냐면은 아예 회사를 상장시켜가지고 본인이 투자를 해줄 테니까 잘 모르면 그냥 우리 회사 사라라고 하신 분이죠. 근데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너무 비쌉니다. 이 한번 상장한 이후로 이제 액면 분할을 안 해가지고 너무 비싸져서 이제는 못 사니까 B도 만들어 주셨어요. B는 좀 싸니까. 그래서 잘 모르면 S&P 500 사고 분할 매수하시고 분할 매도하시고 잘 모르겠다. 그것도 싫다. 그러면은 그냥 버크셔 B를 사라.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투자해 줄게 라고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믿고 만약에 2020년 뭐 코로나 이후에 이때 뭐 다 빠졌으니까 그래도 워렌 버핏은 잘하겠지라고 만약에 이때 투자를 했다면 160에 사가지고 지금 500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워렌 버핏이 나보다 투자 잘하겠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장기 우상향을 같이 맛봤겠죠. 그러면 반대로 지금 약간 좀 빠졌거든요.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도 살짝 좀 빠졌습니다. 그럼 이럴 때 또 사놓으면은 워렌 버핏 그리고 워렌 버핏이 믿는 후계자가 나보다 더 운영을 잘 해주겠죠. 라고 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미스터 마켓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뭐 다른 분들도 얘기를 했지만 일반인들이 주식에서 성공하기 어렵게 만드는 존재가 미스터 마켓 때문이다. 미스터 마켓은 누구냐? 과도한 낙관론에 빠져가지고 막 엄청 조증이 생겼다가 뭐 심각한 비관론에 빠져가지고 막 우울증이 오는 한마디로 막 하루에도 변덕이 엄청 심한 사람이다. 주식은 똑같은데 비싸게 팔 때도 있고 주식은 똑같은데 엄청 싸게 팔 때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잘 이용만 하면 변동성이라는 거를 이용만 할 수 있으면 돈 벌기가 너무 쉬운데 라는 게 이 워렌 버핏 이분의 얘기예요. 근데 그걸 이용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미스터 마켓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냥 신경 쓰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스트라이크를 던질 것 같으면 그때 치면 된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변화구를 던질 건지 스트라이크를 던질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휘두르고 본다는 거죠. 확실하게 스트라이크를 던질 때만 휘두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 워렌 버핏 이 할아버지가 너무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은 왜 스트라이크 던질 때 안 휘두르니? 왜 볼 던지는데 휘둘러? 라는 거죠. 근데 저희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행동이 더 조울증에 가까울수록 당신은 더 유리하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을 아는 거는 다들 하거든요. 이론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 길을 걷는 게 어려운 거죠. 사람이 잘 살고 열심히 사는 방법을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 그거를 하는 게 실천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잠도 일찍 자고 하면 건강해지고 삶이 더 윤택해지지만 그걸 하기가 어렵죠. 재밌는 건 다 밤 10시 이후에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건 참 다르다. 그래서 투자에 성공해서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마인드라는 걸 바꾸고 나서부터 돈을 좀 벌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잘 안 됐어요.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에서 얻은 수익은 고통을 견딘 대가로 받은 돈이다. 한마디로 투자에서 얻는 수익은 고통의 위자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겪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게 투자인데 사람들은 고통을 겪을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수익만 얻을 생각을 하니까 어떤 걸 하죠? 올라가는 걸 추격 매수를 하는 겁니다. 빠지는 거를 산다는 거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피하는 방법은 올라갈 때 샀다가 더 오르면 쏙 빠져서 나와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통을 피하러 샀다가 이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일이라는 거죠. 부동산 투자 이론도 되게 쉬워요. 저축하고 대출받고 좋은 집을 사면 됩니다. 그리고 견디면 돼요. 근데 이게 실행이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게 안 돼요. 저축도 안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축을 못해요. 60% 저축하세요 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긴요. 40% 쓰고 나머지 저축하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40%를 어떻게 사람이 사냐고요.
아니 40%왜 사람이 못 살아요? 40%만 쓰고 살면 되죠? 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이제 답답합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사냐고요? 제가 여기서 뭐 집을 얻으려고 해도 한 20평대는 얻어야 되고 아파트는 살아야 되고 뭐 그래도 뭐 맞벌이도 한다고 그러면 차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무시하시고 40%로 사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요? 라는 걸로 도돌이표가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축하면 대출 받는 건 가능한 거예요? 대출도 못 받아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이걸 몇십 년간 어떻게 갚습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레버리지 때문에 이 레버리지 효과와 이제 뭐 인플레 효과 때문에 유리해집니다. 아 그래도 이거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싸지면 사겠습니다. 견디는 건 더 어렵습니다. 이거 견디다 보면은 빠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지만 이자를 계속 내면서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언제 부자가 돼서 언제 돈 쓰고 살 수 있어?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돼? 라는 식으로 도돌이표로 돌게 되죠. 1번에서도 안 되고요. 2번도 어렵고 3번도 정말 어렵다. 이론은 쉽죠. 행하는 게 어렵습니다. 투자에 비법이나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법을 찾고 지름길을 찾는 분들이 보통 뭘로 가냐면요. 리스크가 높은 투자법으로 가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은 투자법이 비법이나 지름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 크고 변동성이 엄청 크니까 100만 원으로도 큰 부자가 되고 1000만 원으로도 엄청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결국에 비법이랑 지름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절로 가는 거죠. 근데 저기는 워낙 리스크가 높으니까 살아남은 사람만 승자의 어찌 보면은 그 마지막에 자기가 살아남았던 거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미 거기서 다치고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리스크 높은 투자법이 과연 지름길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 이분이 재산의 90%를 65세 이후에 축적했다고 하잖아요. 이분이 엄청난 세계적인 부자지만 그 재산의 상당수는 65세 이후에 축적을 했다. 그 말은 우리가 65세보다 안 됐다면은 내가 앞으로 잘하면 당연히 나도 유의미한 정도의 재산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80세, 90세, 100세까지도 산다는데 65세 이후부터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 문제가 있나? 물론 젊을 때 부자가 되면 더 좋지만 좀 나이가 있어서 부자가 되는 게 그때도 부자가 안 되는 것보다 100배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젊을 때 이래가지고 답이 없다. 자포자기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히 열심히 하시면은 나중에라도 미래에 더 좋은 아니면 생각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되거나 유의미하게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안 되더라도 노력하는 게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앞으로 세월 속에서 주식시장은 대규모 하락을 할 것이고 심지어 모든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공황을 겪게 될 것이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뭐 금리 폭등기도 그랬고요. 이런 일들은 이제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해라. 광범위한 공포는 투자자한테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하락기를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워렌 버핏은 하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현금성 자산을 최대로 많이 늘려놨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락기가 오면 너무 좋겠다. 오히려 이분은 반대로 웃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두 번째, 개인적인 두려움은 투자자의 적이다. 개인적으로 두려워한다는 거는 투자자한테 좋지는 않은데 문제는 그러한 두려움은 대부분 근거가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때 끝도 없이 좋아 보이는 거 그리고 반대로 나쁠 때 끝도 없이 나빠 보이는 거 둘 다 근거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 내가 이 시장은 항상 미스터 마켓처럼 조울증이 엄청 심한 그런 시장이니까 내가 기준을 가지고 쌀 때 사고 비쌀 때 판다 라는 것만 반복하면 된다는 거죠. 광범위한 환희도 근거 없는 자신감도 조심하자. 저는 뭐 미국 주식도 좋고 뭐 지수 투자도 좋고 뭐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 속에서 기회를 보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 수만 있으면은 장기 우상향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막 우하향하는 자산에서 기회를 찾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국내 주식도 이번에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뭐 아직은 좀 예측의 수준이긴 하고 확률상 아직은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도 많이 바뀐다면은 그래도 국내 주식도 조금은 중장기로 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그래도 좀 우상향하는 시장으로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부동산도 지금까지 통계가 보여줬듯이 여전히 주택 특히 아파트 이런 것들은 우상향을 하고 있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결국에 이런 것들 뭘 하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 수만 있으면은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을 잃으면 보이는 워렌 버핏의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철학은 항상 돈이 벌릴 때는 워렌 버핏을 무시하지만 결국에 빠지면서 역시 이 할아버지가 맞았구나. 이거를 수십 년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냥 우리가 그때그때 이 미스터 마켓처럼 일희일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우리가 올바른 투자 마인드를 갖췄는가, 그리고 궁극적인 투자자가 남긴 교훈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분은 증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증명을 수십 년째 하고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증명을 했고, 그러면은 이분의 말이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의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도 이분의 말을 잘 참고해서 공포의 사고, 환희의 판다라는 거를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앞으로 이제 나이가 더 먹고 아까 말한 대로 65세 이후에 엄청난 또 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